근데 그런 장거리를 뛴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이 디젤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보다 디젤이 스타리아의 성격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아쉽게도 이제 단종이에요.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디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디젤 있죠? 이 디젤 차량을 100대를 선구매했습니다. 물량을 확보해놨고 이 물량에 대해서 지금 스타리아 300과 500 카고를 보시는 분들한테 아주 저렴한 금액에 공급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서문우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많이 다뤄보지 않았던 생소한 차량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바로 스타리아입니다.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상용 차량이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제가 오늘 스타리아를 준비한 이유는 분명하죠. 이 상용차 중에서는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승이에요. 3인승을 살까요? 5인승을 살까요? 뭐 당연히 사용 용도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나뉘게 돼요. LPG를 사야 될까요?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사야 될까요? 아니면 디젤을 사야 될까요? 보통 이런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는 디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엔 어때요? 친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 뭐 가솔린, LPG 뭐 이런 유종으로 지금 전환이 되는 그런 시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두 대를 준비한 이유는요, 이 두 대가 디젤이고요. 대표님. 네. 디젤 단종 아니에요? 단종이죠. 지금 새로 생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디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포터 있었잖아요. 포터 디젤이 단종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LPG가 나왔죠.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포터 디젤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소비자들은 굉장히 디젤을 원하는데 이제 디젤이 나올 수가 없고 환경 문제 때문에 LPG와 하이브리드로 지금 대체한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소비자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디젤을 마지막 막차로 그냥 구매를 해야 될까? 하이브리드라는 아주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지금 앞으로 쭉 판매가 되는 LPG를 구매해야 될까?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스타리아는 카고, 투어러, 라운지 막 이름이 다양하잖아요, 트림이. 스타리아는 너무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가지고 좀 공부를 했는데 카고는 상용차예요, 말 그대로. 3인승, 5인승, 벤이 이제 카고라고 볼 수가 있고요. 라운지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카니발 9인승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투어러 같은 경우는 9인승과 이제 11인승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탑승시키고 장거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내용은요, 카고예요, 카고. 3인승, 5인승. 카고 차량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거는 이제 뭐 택배 차량들도 있을 수 있고요. 기타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시는 게 이 카고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딱 봐도 3인승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5인승입니다. 네, 차이점. 외관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는요, 윈도우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는 3인승이다 보니까 그냥 막혀 있어요. 네, 여기에 판넬이 들어가 있으면 3인승이다. 그리고 여기가 뚫려 있으면 그냥 5인승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좌석의 공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3인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3명이 탑승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가운데 우리 그 펠리세이드 있죠. 똑같이 3명이 탑승할 수가 있고, 여기 5인승 같은 경우에는요, 가운데 수납 공간이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좌석 공간 활용도는 굉장히 좋겠죠. 가운데 수납 공간이 크게 있다 보니까 짐도 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분리가 돼 있어서 독립성을 갖고 탑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5인승의 장점이죠. 자, 5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열에 탑승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3인승은 앞에가 3, 근데 5인승은 앞에가 2, 뒤에가 3입니다. 이렇게 시트 배열 자체가 조금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게 이 차이가 난다. 자, 그러면은 시트 배열 말고 차이는 없나요? 네, 차이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적재 공간에 대한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가격은 5인승이 더 비쌉니다. 5인승이 많이 비싼 건 아니고요. 한 7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5인승이 조금 더 비싸요. 그리고 뭐 사소한 차이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공차 중량에 대한 차이도 좀 있고요. 5인승이 아무래도 시트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연비가 좀 더 낮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 0.3이니까요. 자, 이제 적재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인승부터 보도록 할게요. 3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을 열면요, 바로 적재 공간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바로 옆에서 짐을 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쉽잖아요? 그리고 이 턱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살짝만 들어서 올릴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어서 업무 볼 때는 굉장히 실용성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공간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영상으로 다 담길까 모르겠어요. 진짜
진짜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후면에서 보게 되면요, 정말 광활합니다. 이 바닥 같은 경우는 지금 순정으로 나와 있는 바닥입니다. 순정 바닥인데, 근데 순정 바닥이 약간 평탄화 작업이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탄화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차바닥을 별도로 시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거를 알루미늄으로 쫙 깔아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5인승 한번 볼까요? 자, 5인승이에요. 3인승을 보다가 5인승을 보니까 어때요? 좀 작아 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3인승과 5인승에 대한 이제 적재 공간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3인승은 뒷 도어를,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나서 바로 짐을 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도 실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옆에서도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5인승 같은 경우에는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출입구가 여기 하나예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짐을 싣고 편하게 짐을 싣고 내리고 할 때에는요, 3인승이 저는 답인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난 사람들을 태우고 업무를 좀 봐야 된다, 보통 3명, 4명, 5명을 태워서 장거리 출장을 많이 다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5인승을 사야겠지만, 그렇지 않다, 2명만 탑승을 해서 짐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일을 한다 라고 하면 5인승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3인승. 적재 중량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이 5인승 같은 경우는 600kg까지는 허용이 돼요. 근데 3인승 같은 경우에는 900kg까지 또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싣는 그 짐에 대한 무게가 어떤지는 꼭 체크를 해서 인승에 대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대표님이 한번 들어가 주시면 안 되나요? 내가? 여기를?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5인승은 한 이 정도 공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구부려 있더라도 이 정도로 이제 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 양쪽의 이 넓이가 상당합니다. 이 넓이도 굉장히 커요. 길이는 어떤가요? 길이는 뭐 쫙 벌려도 좀 남는 정도의 길이, 이 정도. 공간은 뭐 너무 좋죠. 자, 3인승 한번 가볼게요. 야, 이거 뭐 여기는 약간 이렇게 걸어 다녀도 될 정도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이 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확실히 여기 옆에 진짜 공간이 이렇게 뚫려 있다 보니까 개방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천장을 보게 되면요, 신경을 좀 쓴 티가 납니다. 깔끔한 마감이 좀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난 이건 좀 아쉽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좀 상용차라고 하지만 지금 25년도잖아요. 그리고 차값이 또 3천만 원인데, 요거 LED 요거 얼마 안 하거든 사실은. 요거 LED로 좀 밝게 해주면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많으실 거 아니에요. 새벽에도 일을 많이 하시는데. 좀 이런 건 좀 아끼지 말지. 이건 좀 아쉽다 진짜. 오벤에 좀 앉아봤어요. 근데 일단 뭐 당연히 좀 저렴한 이 소재로 좀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스타리아가 원래 말뚝이가 아니에요. 버튼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벤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뚝이로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업무용 차량이라면요, 이렇게 말뚝이로 들어가 있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옵션이 그래도 상당히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보면 차선 유지 들어가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키 들어가 있죠. 네, 여기 열선 들어가 있고, 오토홀드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옵션에 대한 아쉬움은 크진 않습니다. 요것도 좋아요. 천장에 짐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 되게 좋고요. 5인승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아주 크게 있어요. 이거 보세요. 대박입니다. 네, 손이 막 이만큼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죠? 공간이 굉장히 좋고요. 여기에도 공간이 있고요. USB, 네, 그리고 12V, 그 다음에 C타입, 뭐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냥 다 꽂아도 돼요. 3개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센스 있게 또 컵홀더가 준비가 되어 있고, 수납 공간 또 있고요. 글로브 박스도 굉장히 커요.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도어에 수납 공간 잘 되어 있죠. 위에도 있고요, 중간에도 있고요, 밑에도 있고요.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리아는요, 옵션 자체가 굉장히 구성이 좋다. 이게 3천만 원 초반이거든요. 3천만 원에 이런 옵션을 갖고 있는 업무용 차량이 몇 대나 있을까? 저는 이 스타리아가 3벤, 5벤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볼게요. 옵션도 스탑앤고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 휠 열선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파킹 브레이크도 전자식입니다. 그래서 5인승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3인승도 사실은 옵션은 같아요. 근데 공간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번 가보죠. 3인승은 사실 옵션이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 안에 이제 콘솔 자체가 없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든다?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팔걸이가 들어가요. 근데 이거 5인승도 있는 건데 괜히 3인승을 앉아보니까 이게 돋보여지기는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수납 공간이 따로 없다 보니까 이거 좀 아쉬운데요. 이것도 없다. 아까 그 컵홀더 있었잖아요. 근데 3인승은 컵홀더가 없어요. 음료를 어디다 놓죠? 사람이 탑승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의자가 이제 뒤로 안 제껴져요? 제껴지죠. 여기까지. 근데 더 제껴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여기서
잠을 자지 않는 이상. 네, 가끔 이제 휴식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건 좀 아쉽죠. 5인승은 뒤로 좀 많이 제쳐지거든요. 3인승은 딱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열심히 그냥 일만 해라. 뭐 이런 느낌? 목적성이 확실히 뚜렷한 차량이죠. 얘는 안 접혀요, 근데? 접히죠. 안 접히네?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 실내는 5인승이 훨씬 좋다. 그죠?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3인승과 이제 5인승에 대한 차이를 저희가 알아봤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죠. 유종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이 차량은 지금 디젤입니다. 마지막 디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LPG와 하이브리드, 디젤 이 세 가지로 원래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제언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뭐죠? 연비예요, 연비. 그죠? 연비 같은 경우에 딱 보게 되면요. 하이브리드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이브리드가 지금 13km대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차량은 디젤인데요. 디젤도 11.6km가 나옵니다. 그래도 조금 낮기는 하지만 큰 차이를 보여주진 않죠. 그리고 고속에서 운행을 할 때는요, 디젤의 연비는 더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LPG는 좀 배제할게요. LPG는 제가 봤을 때 연비로서의 경쟁력은 좀 떨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연비가 하이브리드가 좋은 건 알겠는데 차량 금액 차이를 제가 보여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좀 수용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자, 차량 금액 차이 보시죠. 하이브리드와 디젤에 대한 차이가 600만 원 가까이 나요. 586만 원 차이거든요. 이 차값이 3천만 원인데 586만 원이 차량 금액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큰 금액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보다는 아직까지는 디젤이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연비에 대한 차이가 크게 없잖아요, 지금. 근데 유류비 차이가 그래도 좀 나지 않을까요? 유류비 차이 당연히 날 수 있죠. 실제로 유류비 차이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1년에 2만 킬로 기준 했을 때 이 디젤로 1년에 유류비가 278만 원 나와요. 근데 하이브리드로 계산을 해보니까 264만 원입니다. 1년에 10만 원 돈이거든요. 그러면은 차값 580만 원에 대한 차이를 메꾸려면 몇십 년을 타야 돼요? 근데 자동차세도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 없죠. 왜냐면 화물차예요. 화물차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다 같단 말이죠. 유종이랑 관계가 없어요. 이 스타리아 카고를 구매하신다면요, 하이브리드보다는 디젤이 더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하이브리드의 장점도 있죠. 정숙성. 근데 이 차량은요, 짐을 많이 싣습니다. 짐을 많이 싣게 되면요, 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토크를 보게 되면요, 이 디젤에 대한 토크가 굉장히 또 높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장거리를 뛰고 짐을 싣고 이동한다라고 봤을 때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디젤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하이브리드를 구매해 봤잖아요. 이걸 타고 강릉도 가보고 양양도 가보고 우리 왔다 갔다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연비 실제로 어땠어요? 13km? 잘 안 나와요. 그 연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장거리를 뛴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이 디젤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보다 디젤이 스타리아의 성격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아쉽게도 이제 단종이에요. 차가 없잖아요. 대표님, 근데 그렇게 아직 LPG가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LPG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디젤보다 차값이 싸야지 정상이거든요, LPG 엔진이. 근데 디젤보다 한 150만 원 정도 좀 더 비싸거든요. 근데 비싼 만큼 뭐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비? 디젤보다 떨어져요. 출력? 디젤보다 떨어져요. 아, 뭐 이런 건 있겠네요. 엔진오일 교체 비용이 싸다? 뭐 이 정도? 뭐 이런 부분들 외에는 디젤보다의 장점이 제 눈에는 그렇게 확연하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디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디젤 있죠? 이 디젤 차량을 100대를 선구매했습니다. 물량을 확보해놨고, 이 물량에 대해서 지금 스타리아 300과 500 카고를 보시는 분들한테 아주 저렴한 금액에 공급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가격이 정말 중요할 거 아니에요. 기존의 스타리아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가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가격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기존에 있던 스타리아 가격보다 한 10% 정도는 더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디젤을 정말 원하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차량을 저렴한 금액에 드리고 싶습니다. 100대라고 해서 대수가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순식간에 나갈 겁니다. 과거에 포터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올려놓은 가격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견적들도 가능하다 보니까 요청을 따로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승인이 잘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요, 조금 더 심사값에 대해서 유연하게 저희가 풀어드릴 수 있는 룸도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은 흰색밖에 없어요? 색깔이요? 여러 가지 색깔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화이트로 준비한 건 화이트가 그래도 가장 인기가 많고 무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고요. 원하시는 컬러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 보유하고 있다. 촬영 날짜 기준에서 저희가 이 가격이고 이 재고예요.
소진이 되게 되면요, 이 디젤 차량은 다시는 이제 구매를 못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가격을 강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초기 비용 아예 없이 이 스타리아가 월 40만 원 초반입니다. 40만 원 초반대에 이 스타리아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스타리아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또 비교하는 차량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비교를 하진 않거든요. 뭐 어차피 전기차다 보니까. 그 차가 바로 PV5예요. PV5가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상용 차량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요, PV5랑 적재 공간에 대한 비교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PV5가 저희 밖에 있거든요. 제가 갖고 와서 이 스타리아랑 정확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